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투자 알고리즘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위기와 기회 그 사이. 보통은 이렇게 좀 지수나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발붙이고 있기 싫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시장을 안 보고 싶기 마련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기회인가라는 마음도 들긴 합니다. 죄송해요. 자, 첫 번째 섹터 저희 반도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AI 버블론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졌고 국내도 반도체 쪽 타격이 있는데 그나마 또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가져다주는 무게가 얼마나 좀 무거운 겁니까? AI 버블론은 뭐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얘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이거 항상 AI 버블론이 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 AI 버블론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과연 AI 버블론이 지금 뭐 나올 때마다 주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버블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확인이 돼야지 지금이 버블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약간의 어폐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뉴욕 증시도 쉬어가고 싶을 때 또 그럴 때마다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또 반도체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이제 막 겹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재성 이슈가 막 겹쳤다라면 이제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막 시장에서 겹치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 반도체 셈법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못 올라갔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뭐 악재성 재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뜨뜻미지근하게 또 이렇게 막 밀리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나름대로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기준으로 등락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이닉스는 한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로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주변을 딱 돌아보면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못 간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AI 버블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금 정도의 시장 수익률 정도 나타내고 있다라면 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 좀 이렇게 떨어지는 네.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봐도 그렇죠.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꼭 오늘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시장이 다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꼭,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그러면 지금 들어갈까? 라는 뭐죠? 오늘 당장 사야 돼?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긴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해 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당위성들을 놓고 보면 분명 좋은 주식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기간 조정이 됐던 가격 조정이 됐던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현물은 사지만 선물은 또 팔지 않습니까? 예. 현선물이 동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라면 단연코 무엇부터 살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사겠죠. 그럴 때 지금 현재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전략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버텨주는 쪽은 삼성전자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삼성전자 담고 예.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매수 리스트에서는 네. 보이지는 않는데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체력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히 변동성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은 둘 다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말씀드렸다라면 네. 거의 뭐 지금 현재 구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벌써 뭐 한 달째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뭘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죠.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이 뭐 낙폭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걱정할 단계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투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실 때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 부정적인 재료가 있는데 7만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품론이 있긴 합니다. 버블론이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25만 원대, 26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그럼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오히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쪽으로 삼성전자도 6만전자 쪽으로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주주분들은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하시지 예. 않을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필두로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단도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이 얼마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나라에 줄 것이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이제 장비단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말씀드려올 때 대표적으로 뭐 본주들이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장비단을 굳이 봐야 된다라면 저는 여전히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뭐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SK 하이닉스 쪽에 그런 쪽들에 대한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기대감만 만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품단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부품단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뭐 수주라든지 매출, 실적 이런 거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부품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들에 대해서 많이 밀리면 한 번씩 좀 들어가자. 지금까지도 AI 거품론이 나왔을 때 제가 MTN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HBM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려 왔었던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피하지만 일단 버블론은 아니다. 영향 예.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이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을 어제 10%를 샀잖아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랑 대만의 TSMC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뭐 호재인지 아니면 이게 악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워딩을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읽어봤는데 네. 저 또한 뚜렷하게 지금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물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자금을 대줄 테니 지분을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분을 과연 몇 프로까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지분에서 이제 황금주가 들어가느냐 여부, 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영향력이 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분을 좀 준다라고 한다라면 미국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지분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긍정적이겠죠. 네. 하지만 지분 속에 예를 들어서 황금주가 들어간다라든지 미국의 어떤 입김이 우리 주식 그 경영의 어떤 만약에 그 간섭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우리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세모인 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지금 현재 미국이 단순한 지분 투자자라면 우린 긍정적. 그만큼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미국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텔처럼 영향력을 과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를 갈아치워라. 뭐 이런 식의 영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한테는 악재.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정말 지분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수백 페이지짜리 아마 계약서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삼성 그룹 전반적으로도 지금 이거 얽히고 설킨 문제라 쉽게 이게 지분 인수가 될 거다라고는 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쨌든 세모 표시에 두고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자, 저희 다음 키워드 원전으로 넘어갑니다. 좀 자극적인데요. 뉴스 예. 기사들이요. 노예계약이다 이런 단어까지 붙여가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시거든요. 네. 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좀 외국인이 담거든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증권가에서도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좀 불신하실 겁니다. 이게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터졌을 때는 잘라낼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점점 더 기함을 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손발 다 묶어놓은 상태고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어떠한 첫삽도 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첫삽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뭐 당위성을 얘기하시고 AI 생태계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걸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상태다라면 낙폭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 2만 원짜리가 올라온 겁니다. 7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두산 엘러빌리티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올라왔었던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낙폭이 크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고 지금 현재 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계약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서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누가 사주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원전주에 대해서는 저는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런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일 가게 가서 정말 이쁘고 맛있게 보이는 과일이 있는데 한쪽에서 벌레 먹은 과일이 누군가 그것을 권한다면 살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맛있는 과일에 벌레가 먹는 거야. 라고 해서 벌레 먹은 과일 사갖고 와서 한 귀퉁이 그나마 남아있는 양화 부분을 먹으면서 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벌레 먹은 과일보다는 훨씬 더 이쁜 과일들. 지금 이 과일들은 주식시장에 수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굳이 원전주 들어가서 지금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계약에 대한 내용들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틀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성향과 네.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조심하자. 네. 그럼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기적인 반등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를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에 사든지 간에 외국인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거 오늘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라온다라면 오히려 그들에 던져주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면 어제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제라도 털 걸라는 거죠. 만약 내일 하락하면 뭐죠? 어제 외국인들한테 던져줄 걸. 물론 내일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좋은 쪽만 생각하려고 보면 벌레 먹은 과일도 맛있다라고 팔 수 있는 거죠. 상인이. 이게 원래 맛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니까 뭔가 있을 거야? 글쎄 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대세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 있다. 외국인 수급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 원전에 기회가 있다면요. 수주 모멘텀,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지금은 진입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일까요? 저는 증권가의 그런 얘기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노이즈가 없는지, 왜 증권가에서 이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K 콘텐츠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데 스튜디오 미르가 5% 급등하고요. 이 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지난 초반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초반 오늘까지요. 단기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 해지를 한다면 지금 장이 하락세니까 해지를 한다면 콘텐츠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무언가 경기 방어에 대한 거, 시장의 해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또 어제 제일 강했던 게 누구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환중 우리가 회담 이런 부분들이 열리면서 중국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제 또 그런 얘기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현재 지금 여행객들에 대해서 단체 비자를 또 연장을 시켜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이렇게 다 악재인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콘텐츠 관련주들을 보면 나름대로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나왔던 CJ ENM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완전히 저 무거운 주식이 이제 대장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범중국 관련주들이라는 컨텐츠 그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혹시 좀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아니면 CJ ENM 이런 것들도 좋지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하이브라든지 네. 아니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오히려 좋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들 또한 오늘의 차트를 놓고 보면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 그나마 어제 강했는데 오늘 이 정도의 약간의 뭐 보합권, 약보합 정도 나온다라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주로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와 엔터 그리고 게임까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고 자 오늘 가장 센 거는 김밥입니다. 예. 우양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오르고요. 뭐 풀무원도 강하고 캐대원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추격이 가능한 그런 열기인가요? 글쎄요. 뭐 일단 지금 뭐 관심이 끌렸다라고 본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캐더먼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챌린지도 요즘 있다면서요. 그래요? 김밥을 먹는 그런 챌린지가 있대요. 네. 근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캐더먼처럼 이렇게 한 입에 먹지는 않고 잘라서 먹는 건데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김밥이라는 음식이 참 뭐 건강식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채식주의자들한테도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강했던 주식들보다는 새로운 어떤 김밥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강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오히려 이런 소비주들이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뭔가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좀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오늘 대미 수출에서 그 네. 푸드의 성장세가 좀 꺾였다라는 예. 지표가 나왔는데 혹시나 음식료 섹터가 이런 관세에 대한 타격을 하반기에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원래 이제 소비라는 것은 좀 등락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보면 캐더먼 효과가 지금 여기 들어갔을까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갑자기 확 하다가 서서히 이제 찌는 거죠. 제가 몸무게를 두 자리에서 찔 때 확 쪘습니다. 막 엄청 찌다가 나중에 좀 천천히 찌게 되는 과정이죠. 그게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음식료 업종은 과거의 어떤 높은 성장률보다는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아는 맛이 무섭다. 네. 외국인들도 우리 입맛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료부터 뭐 콘텐츠 엔터 이런 쪽 다 긍정적으로 좀 보셨는데요. 하이브 엔터 말씀 주셨고 네. 게임에서도 펄어비스 크래프톤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섹터 저희 혹시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 궁금한데 첫 번째 섹터는 조선이거든요. 긍정적일까요? 일단 지금 뭐 어제죠. 일단 뭐 원전주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높았던 주식들이 이제 다 조정세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차익 매물 구간에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은 좀 제가 방송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매물들이 나올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전주를 팔 때 원전주만 파는 펀드들이 있습니다만 펀드를 다 같이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원전주를 팔면서 조선방산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락 될 때까지는 조선이 됐던 방산이 됐던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는 말자. 지금은 한 템포 쉬는 것이 하나의 오히려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된다. 그렇다면 쉬고 나면 조선과 방산 다시 사도 되나? 라는 것이 이제 핵심 질문이 되겠죠. 지금 당장은 네.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정부에서 약간의 제동을 걸었죠. 우리가 이제 $1,500 기금을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건 일정 부분 이제 기금의 이제 정부
입장일 뿐이지 이건 어쨌든 협상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어쨌든 정부 내에서 그건 조율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특히 방산은 러우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정 이후에는 방위 협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러우 전쟁의 수혜를 본 게 있나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트럼프 관세 이후에 방위 산업에 대한 방산에 대한 그 협상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조선 방산이 괜찮다. 지금 막 빠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천천히 진입은 괜찮다. 자, 그러면 2차 전쟁도 궁금한데요. 네. 소장님께서 LNF 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 벌써 주가가 거의 2배거든요. 네. 47,000원에서 9만 원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급락장에서도 되게 잘 버텨주고요. 그렇죠. 아, 이게 뭐가 이슈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LNF가 강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강한 그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LFP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내러티브로 붙이지만 차트가 살아있는 한 다른 것들도 다 긍정적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차트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MTN처럼 정규 방송 외에 일부 유튜버 분들의 인플루언서 분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조회수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농담으로 하는 것이 삼성전자 얘기하면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보다 2차 전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되고 있다. 이제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있을 때 2차 전지의 특징은 뭐죠? 쉽게 안 밀린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